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는 이제 셋째 주 서울 공부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오픈 모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밴드 라이브로 지금 계속 그 릴라 공부 모임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대화 시리즈,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소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경주의 칠불 선원이거든요. 여기 스님하고 좀 인연이 있어서 오늘 여기 방문하게 됐는데, 여기 그 서울에서 도반 두 분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분 번갈아 가면서 차례대로 이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댓글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뭐 중간중간에 질문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안 됐거나 대답에 대한 그 명확한 전달이 안 됐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모임에 언제 오셨죠? 2019년 11월 말이요. 11월 말이요. 2019년 아직 1년이 채 안 됐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그 이전부터도 공부를 해 오셨나요?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해 오셨나요? 관심은 네. 어려서부터 좀 있었고요. 저 요즘 나오시는 분들은 다 어려서부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 아니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인도 철학이랑요. 어려서 몇 살 때 인도 철학? 어려서는 더 10대 때. 10대 때. 네, 예. 한 10대 때 혼자만의 그런. 예.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런 거에 대한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요? 이런 자기 어떤 본질에 대한 관심? 네. 그러니까 그냥 근데 어떤 그거가 또 마음속에 있는 큰 어떤 관심사가 그냥 본질적인 건가요? 뭐 현상적인 거 말고 본질적인 거? 그거가 또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네.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 네. 비탈진 나무 밑에, 네. 바위 밑에 네.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거 어릴 되게 때 좋아했어요. 어렸을 네, 때 네. 비탈에 있는 나무 밑에 네, 돌 있는데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예. 그냥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냥 앉아 예, 계셨어요? 예. 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아주 유년기 때 말하는 건가요? 뭐 초등학교 때 이럴 네, 때? 초등학교 때. 그래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부에 어떤 그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 이후에 그럼 조금 우리가 자기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시기들을 갖잖아요. 뭐 네. 이제 사고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게 전개가 되나요? 그러면은 자기 삶에서.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학교 다니고 네. 그러느라 그렇게 사실 이렇게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죠. 않고, 예.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대학에 이제 와서 예. 그냥 전공을 문학으로 했거든요. 했어요. 네. 그냥 국문학. 아니 동문학. 동문학이요? 네. 왜 동문학? 네. 그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냥 네네.
아, 그 왜 특히 어떤 동문학이 더 관심이 많았나요? 그게? 뭐 니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런 거보다 어렸을 때 네. 독일 친구들이 있었고 아, 그 독일어를 쓰고 그러는 거가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보냈고요. 네. 그리고 그런 쪽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글쓰기랑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으셔서 있어서 네. 저희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지도도 해주시고 아버님 뭐 글 쓰시는 분이세요? 예, 글 쓰셨어요. 작가세요? 아니 작가는 아니시고 네. 그 동문학 박사하셨어요. 박사하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네네. 받은 거네요. 네. 독일 문학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동문학을 하는데, 네. 예. 거기서 뭔가 또 그 문학에서 뭔가 좀 느끼거나 얻은 바가 있나요? 그 문학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예. 그 삶의 모습을 축소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 되게 노력을 했다 그러나 예. 노력을 했어요. 예. 예. 그 교수님도 그쪽으로 지도를 많이 해주셔서 예.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계속 추구했죠. 그 삶 속에서 예, 그냥 삶의 어떤 편린들 아니면 뭐 삶의 목표 아니면 삶의 의미? 그냥 한 삶의 예. 한 인간의 예. 삶에 대해서 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문학 예. 쪽에 보면 하긴 문학은 삶에 대한 등장인물의, 얘기죠. 예, 삶에 대한 얘기고 예. 그거를 축소해서 소설로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떨 때는 소설 속의 인물을 네. 현실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 모습을 담기 위해 추구한 적도 있고 예. 그 현실 속에서 예, 예. 그리고 문학 속의 어떤 네. 인물을 롤 모델로 해서 네네. 뭐 그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있나요? 그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도 했고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예. 그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글 쓰셨어요? 네. 소설까지로 이렇게 완성으로 딱 그러진 못했고 예. 예. 소설 형식의 그런 습작은 좀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제 그거가 한계가 되게 부딪혔어요. 어떤 한계를 느끼셨나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거가 예. 다가 아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해도 모자라요. 끝이 안 보여요? 예, 해도 좌절하고 예. 한 후에는 끝냈다는 걸로 만족을 한 적이, 만족을 예. 그거가 다는 아니에요. 뭔가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예, 계속 해결이 안 되는 예. 거예요? 뭘 해결하려고 하셨죠? 그 의미를 아시려고 한 거예요? 삶의 의미나 뭐 그런 거? 네. 삶의 의미? 네. 그런데 그리고 시원하게 그 결론을 못 내리고 얻지를 못했네요, 거기에서. 그쵸. 그리고 한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어떤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태어난 이유가 있고 분명히 네, 네. 살아가야 될 이유가 네, 있는 네, 것이고 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네.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를 못한 건가요?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추구는 계속됐고요. 예. 그러면 제 학문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제 예. 또 다시 다른 방편으로 공부를 하고자 했는데 예. 되게 좌절했어요. 어떻게 좌절했어요?
그 어떤 식의 접근을 하셨죠? 그 소설 쓰는 거 말고? 소설 쓰는 거 말고 이제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내 학문의 깊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그 학문의 문학 깊이. 쪽으로 더 깊이 학문적으로 접근하신 네, 거네요. 예. 소설을 쓰시다가. 예.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럼 학문적으로 예. 대학원 들어가시고 석박사 과정에 아니요. 그 유학을 갔어요. 독일로요? 예. 아,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6개월 만에 예.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 아.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은 그래서 그냥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 소설이 뭐 잘못돼서 예. 그거가 재활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껴서 예. 재활 치료를 받다가 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다 이제 예. 포기하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예. 다시 수술을 하고 예. 크게 사고가 났었나 봐요. 그죠? 크게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가요. 예. 그러니까 다쳐서 이제 앰뷸런스에 불려서 네.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네. 다리를 움직여서 느껴지냐고 네. 물어보더니 다리를 자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좀 재활이 잘 안 됐고. 네, 재활이 잘 안 돼서 이제 네. 우리나라 다시 돌아와서 예. 다시 수술을 받고 예. 예. 지금은 그리고 뭐 괜찮습니까? 좀 그렇긴 하는데 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그랬는데 그 아픈 와중에 그러니까 예. 수술을 다시 받고 재활하고 뭐 이런 와중에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거가 되게 의문이 되게 들었어요. 어떤 거에 대한 의문이 들었나요? 이렇게 사는 거가 예. 맞나? 내가 추구하는 거가 과연 옳은가? 기존의 이런 방식들이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구를 하죠, 그렇죠? 뭐 예. 학문적인 접근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뭐 문학적인 접근을 예. 한다거나 철학적인 접근을 한다거나 그 방법에 대한 회의가 온 건가요? 예, 그런 셈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전환이 왔겠네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네, 학문을 하려고 글을 쓰려고도 하지 않고 뭐 책도 안 한계를 읽지 않고, 느꼈겠네요. 예, 거기서. 책도 읽지 않고 뭐 예. 그리고 결혼하고 예. 이제 아이 낳고 예. 그렇게 살았죠. 아. 그러다가 이제 예. 그러다가 다시 또 공부를 예. 다시 또 공부를 하게 예. 돼서 예. 학문적으로요? 네네. 동문학을요? 아니요, 이번엔 국문학이요. 국문학이요? 예. 지루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국문학을 계속. 근데 국문학을 하려고 대학을 다시 들어갔는데 사실 국문학보다 예. 불교학과 강의, 인도 철학 강의 뭐 예.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학부로 들어가신 거예요? 국문학을? 예, 학부로 다시 편입으로 해서. 편입으로? 예. 그래서 왜 들어가셨어요, 국문학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문학에 대해서? 예, 예. 제대로 내가 아직 다 내가 쏟아붓지 못했다. 하려고 하는 문학이 예. 내가 이거 국문학을 몰라서 이럴 수도 있다. 그냥 동문학으로 들어가서, 애들로 네. 들어가서, 네.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문학을 예. 직접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네. 예. 그래서 편입해서 들어갔는데, 불교에 더 관심이 생겼다고요? 예. 그 불교학과 강의랑 인도 철학 강의 뭐 이런 거 계속 그것만 거의 주로 들었고요. 그리고는 그때는 수행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이론으로만 배운 거여서 어떤 다른 경험은 없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어떤 불교에 대한 이해는 갖게 되었겠네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냥 이론적으로.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태어난다면 예. 스님이 돼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예. 이게 진짜 불교에 대한 그런 접근은 아니다. 예. 이론만 하는 게. 예. 이게 또 다른 추구가 아, 이게 그래요? 아, 그런 거죠. 예. 근데 예. 결혼은 한 상황이었고 결혼하면 추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 예.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에는 이제 출가는 못 하겠고 다음 네. 생에는 이제 출가해서 네. 본격적으로 뭐 수행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뭐 이론에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그쵸? 그런 그 셈이죠. 이후로는 예. 어떻게 그럼 이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맺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불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렇게 예. 공부로 이어지게 됐나요? 아이 학교에 선생님께서 예. 그러니까 명상 클래스가 잠깐 생겼었는데 학교에? 초등학교에? 예, 초등학교 예. 그 수업을 듣다 예. 들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누구냐고 너는 누구냐고 너는 누구냐고 예. 단도직입적으로 예. 질문을 해요? 예. 예. 그래서 막 식은땀이 막 나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아, 공부를 예. 이렇게 질문, 자기에 대한 질문?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라. 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이 예. 공부인가 보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답을 어떻게 찾아가셨는데? 그리고는 그 선생님께서는 명상 선생님이셔서 그거를 좌선을 하고 좌선을 하라고? 그럼 예. 찾아진다고? 네. 예. 그리고서는 좌선을 틈틈이 했죠.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소득이 있던가요? 그렇게 해서? 아니요, 허리 디스크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못 하잖아요. 디스크 생기면 앉을 수가 네. 앉기가 힘들잖아요. 누워서도 가능하다고 얘기 들어서 그 다음은 누워서 누우면 거의 자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예, 근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좀 어려움이 생겼죠. 예. 네. 아는 분이 예. 뭐 갑작스럽게 뇌졸중, 어. 뇌종양 예. 판정을 판정을 받고 받아서 예. 예,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예. 들었어요. 예. 예. 근데 여유 있게 이거를 그냥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예. 해야 될 일은 이거다. 이거밖에. 예. 아, 이 문제 해결하는 거다. 네. 죽는 문제 해결하는 거다. 예, 예. 아.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질문이 명확해진 거네요. 네. 내가 찾아야 될 게. 네. 그렇죠? 사실 인생이 뭔지 의미가 뭔지 이런 것은 사실 모호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저 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어떤 20대 때 내가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대학까지 들어왔는데 대학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완전히 타이트하게 무슨 닭장 안에 갇혀 있는 듯 하다가 탁 어떤 광장에 내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갑자기 허무감이 밀려와가지고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아니면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막 이렇게 찾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문학이 삶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 삶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근데 안 되더라고, 그렇죠? 네. 그거에서는 찾아지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이렇게 여러 다양한 여정을 통해 가지고 불교를 만나게 됐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이론에서 이제 명상 거기서 명상에서 이제 질문이 생긴 거네. 명확한 질문이 네.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탁 생기니까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네. 그때 지금은 뭐 명상 좌선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몸이 그 받쳐주질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집중 코스가 있다고 해서 예. 그 예전 명상 선생님께서 예. 출가하시면서 예전에 예. 하셨던 말씀 중에 예. 그 단기로 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지도. 가보면 좋겠다. 예. 그러셨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서 가보셨어요? 네. 그래 거기서 어떻든가요? 참여를 해보니까. 거기서 뭔가 변화가 왔어요, 거기서? 예. 예. 체험이 왔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네. 체험이 왔어요. 네. 아, 그때가 언제쯤 되죠? (2018년 12월이요) 아, 12월 한 2년 조금 안 됐네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체험이 어떻게 왔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식의? 선명해요. 선명해요? 네, 선명. 그냥 시야가 뭐가 선명하죠? 그냥 또렷또렷해요. 이거라는. 이거라는 거 예, 그냥 했어요. 예. 뭐 그리고 그때는 집중을 그럼 가만히 앉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법문을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법문도 하루에 1시간 듣고 예. 나머지는 좌선. 그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뭐 또렷또렷하게 드러나던가요? 선명하게? 아,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예. 스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질문을 받고 네네. 그 질문을 받고 네. 순간적으로 네. 그 질문을 딱 어떤 질문이었죠? 그때 질문이? 제가 가슴이 거린다. 거린다. 예. 그랬더니 스님한테? 스님께서 예. 예, 가슴 두근거리는 게 누구냐? 아. 가슴 두근거리는 게 뭐냐? 예. 그랬어요. 예. 그 질문을 딱 듣고 예. 바로 소식이 오던가요? 예. 아, 금방? 예. 금방 그거가 그건지는 몰랐어서. 그때는? 예. 그거가 그건.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뭔가 좀 어떤 경계의 변화가 오긴 왔네요. 네. 근데 그게 뭔지는 명확하게 몰랐었고. 네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을 거 아닙니까? 집중 그거는. 네네. 그럼 어떻게 그 경계가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그러면 이전과. 그 경계가 분명하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거, 내가 추구하고 찾던 거는 원래부터 있던 거였고,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 확신이 들던가요? 네. 아, 그거에 대해서 그 스님한테 좀 이렇게 점검을 받으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점검을 받았죠. 받았는데, 예. 예. 약하다고 하셨고. 약하다고? 예, 그리고 이거는 명상하고 다르다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네네. 앞으로가 더 안 좋아질 네. 수도 있다고? 네. 네. 그럼 어떻게 안 좋아졌어요? 그 이후로? 그리고 안 좋아졌죠,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네. 어떤 식으로 안 좋아졌는데요? 막 사고가 다시 나는 막 그 거리를 막 배회한다거나 그런 공포 같은 게. 그때 사고 났을 때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네네. 잊고 살다가 그 체험이 오고 나서? 간간이도 뭐 생각나는 정도로 그냥 스쳐 있지,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막 공포스럽게, 예, 현실에 이렇게 막 불쑥불쑥 일어난다거나 그런 공포스럽게 막 떠오른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예. 그런 식의 그 변화가 일어난 거네요. 네. 그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여쭤봤더니. 명상 지도하시는 네네. 선생님이요? 네. 좌선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뭐가
보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예. 그리고 뭐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요. 왜 좌선을 하라고. 계속 했어요. 하라고? 예, 예. 예. 좌선이 안 안 돼요? 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며칠 있으니까 그 접시 같고 그 하얀 반달, 예. 아니 접시 도너츠 같은 그거가 계속 보이다가 경계 이렇게. 네네. 예. 그러다가 그거는 보이지 않고 예. 예. 자선을 하니까 보였는데 그냥 보이지 않고. 네. 예. 그리고 뭐 그냥 뚜렷하게 그거다 하는 거는 지속됐어요. 아, 이 그 체험한 자리에 대한 거는 더 네. 또렷해지고. 네네. 경계는 그래도 막 이렇게 안 좋은 경계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또렷함은 더 이렇게 강해진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그게 한 2018년, 아니, 네. 2019년쯤 됐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의 네, 네. 어떤 경계가 나타난 게. 네. 그래가지고 계속 자선하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예. 예, 그 집에서 가정간호 중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예. 뭐 이렇다하게 공부하거나 한 거는 없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 모임에 한 2019년 말에 오셨다 하는데 네. 어떤 인연으로 그러면 오시게 되셨죠? 그리고는 그 성성하고 또렷또렷한 경계들은 사라졌고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예. 사라졌고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법문을 많이 들어보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 명상 네, 하시는, 지도하시는 분이? 네. 그래서 법문을 누구 정해주시던가요? 아니요. 그냥 들어보시라고? 네, 네. 그리고 법문을 듣고 그 그다음- 본인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네. 찾아서 들으신 네. 거예요? 예. 네. 그리고는 그러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을요? 아니, 저희 네. 영상이나 이런 걸 네, 접하게 네, 네, 되신 네, 거예요? 네. 아. 그럼 다른 법문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른- 워낙에 그 법문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니까. 예, 예. 근데 유독 이렇게 듣게 된 어떤 계기나 이런 거 있습니까? 그 제가 예. 그 얼마 동안 경험했던 예. 거에 대한 예. 그러니까 답을 알고 싶었는데 예. 아니면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알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 있는 거를 네. 듣고 네. 꾸준히 예. 듣게 돼. 예. 그 법문이 그럼 소화가 되든가요? 그런 것들이? 막힘없이 와닿든가요? 일부로 제가 경험했던 부분까지는 소화가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것들은 소화되고 어떤 것들은 소화가 안 되든가요? 그러면 이 자리를 무분 초정 뭐 이런 아. 그런 얘기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이 자리에 대한 거는 거는 그거는 확실해요. 확실하게 이렇게 이게 와닿고 실감이 나고 네. 그 의심이 없는데 무변처정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무변처정, 예, 무변처정, 뭐 식무변처정, 뭐 이런 식의 예. 불교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거는 소화가 안 되고 예. 지금은 그런 상태인가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 예. 이 자리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의심은 그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의심은 그렇죠? 없죠. 그러면은 지금도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법문 중에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어떤 법문에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죠? 이거 네. 처정, 무변 네, 처정 네, 같은 거, 네. 뭐 하나의 어떤 공간과 같은 경계가 펼쳐진다 아니면은 하나의 뭐 그 깨어 있음으로 끝간데 없이 펼쳐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만약에 그건 거라면 네.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떨 때는 그러면은 네. 자기 경계가 그렇게 펼쳐집니까? 네. 자기 눈앞이 그렇게 경험되는 것 같으세요? 네. 아. 초점이 잘 예. 맞다고 느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순간순간 예. 자기 삶 속에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경계에 부딪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항상 뭐 좋지만은 않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떠세요?
그 마음 상태가 그냥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경계를 경험할 때의 자기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그거를 예 조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데요? 그런 경계가 오면 예, 이게 나쁜 경계겠죠. 자기가 네. 원치 않는 경계. 네, 예. 제가 원하는 거와 다른 방향으로 되어져서 예. 고통스럽게 느낀다거나 네. 생각이 많아지거나 할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고 났을 때 그런 이미지나 두려움이 떠오를 때 어떻게 그거는 이제 안 일어나고 예. 뭐 그럼 다른 식의 어떤 일상에서 어떤 예, 원치 않는 일들 일이 일어날 좀, 때 예. 어떻게 하시는데요? 어떤 상태가 되는데요, 자기가? 애를 쓰죠.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바꾸려고. 아, 좋은 쪽으로 예, 합리화하고.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리화하시는데요? 이러저러해서 저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 예. 그랬어요. 그랬고 예. 그리고 조작하려고 엄청 애썼어요. 예. 그랬는데요. 뭐 이렇게 작은 경계들이나 이런 거는 그게 가능해요. 예. 근데 큰 경계는 가능하지 않고요. 예. 그럴 그리고-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법문을 들었는데 음. 선생님께서 그걸 그냥 봐라 그러셔서 그냥 봤어요. 네. 그러더니 어떤? 그냥 그러다가 네. 사라져요. 그냥 사라져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전과의 어떤 차이를 알겠죠? 네. 그쵸? 이전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조작하고 바꾸려 했는데 네. 그 어느 순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직면하니까 사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를 스스로 네. 아시게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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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와야 되거든요. 네. 직면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자꾸 회피하고 그걸 조작하고 합리화하면은 여전히 그런 패턴 속에 갇히게 되거든요. 네. 조작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인과적인 해석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애씀 그 패턴에서 이렇게 노연하지 못하는데 사실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수행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손을 대서 마음의 손을 대서 바꾼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거는 그게 분별심인 것이고 이 공부는 뭐냐면 이거 잘 아셔야 돼. 이거는 깨달음의 공부예요. 깨달음의 공부라는 거는 깨어나는 공부예요. 깨어나는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경계의 실체를 똑똑히 보는 거예요. 그 경계의 실체.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 정체가 뭔지를 보는 것이 깨달음 공부의 어떤 본질인 것이고 핵심인 것이지 그걸 내가 손을 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어서 회피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그게 수행이라면 수행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대치하잖아요. 뭐 연불로 대치한다거나 뭐 아니면 기도로 대치한다거나 그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술 마시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뭔가 회피하는 구조거든요. 단지 좀 고급진 방법이죠. 그렇죠? 건강에 해롭지 않은 방법이죠. 근데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조작하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러니까 곧바로 깨어나는 쪽으로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행의 구조를 보면 그런 거예요. 분별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일단 그게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게 수행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라면 구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주객이 분명히 나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말라라는 거를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하라 이거죠. 그 속성을. 그건 뭐냐면 깨달음 공부, 깨어나는 공부하고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접근이. 단지 그냥 뭔가 경계만 바꾸는 거죠. 경계를. 근데 이거는 물결에 대한 조작이나 물결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물결이 곧 물임을 보는 거거든. 물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쉬운 말로. 물결이 물이다라는 건 모든 물결은 다양하거든요.
물결은 다양한데 그게 물이다라는 건 아니 모든 물결이 하나의 물이 되려면 그게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물결은 다양하잖아요. 사람의 물결도 있고 사물의 물결도 있고 하늘의 물결도 있고 땅의 물결도 있죠. 근데 우리의 공부는 우리가 인간이 분별로서는 사람과 아니면 사물의 차이가 엄청나죠. 사람과 하늘의 차이가 엄청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그 차별성이 엄청나죠. 근데 그 수많은 무수한 모든 것의 차별성이 물이라는 것은 그게 다 물결인데 물이라는 것은 하늘이 없고 땅이 없고 사람이 없고 물이 없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게 공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바로 이 텅 빈 마음의 어떤 그 반영이라는 거를 직관하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던 방식대로 공부를 해요. 자꾸 조작하고 외면하고 원하는 게 일어나면 그거 유지하려고 조용하고 편안한 경계. 그 다음에 뭐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보면은 그거를 막 자기가 가진 걸 방법을 동원해서 안정시키려고 뭐 기도나 연불르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안정시키려고 하고 그 조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패턴으로 하면 그게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냐? 직면해서 봐라 이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마음이라는 걸 두 눈 똑똑히 뜨고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공하다는 걸 깨달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모든 게 공한데 뭐가 일어난들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공한데 우리가 취사 선택 뭘 버리고 뭘 취하겠어요. 모든 게 마음인데 뭘 버리고 뭘 취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면 그게 다 진실한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어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멈추고 그거 직면하라, 봐라.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뭐가 있냐. 안 보고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거.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사실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즉 자기가 마음의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직면하고 두 눈 뜨고 이렇게 멀쩡히 보는 것까지가 어려워요.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이게 직면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면 입장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전에는 자꾸 바꾸려고 조작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하나라는 거를 보는 쪽으로의 전환 그게 바로 진짜 공부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도 뭔가 여전히 어떤 주객관 의식이 따로 남아있으면요. 그것을 자기의 일로 해석을 해버려요. 내가 체험했고, 내가 이걸 받고, 내가 공부를 해서 얻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자아가 있을 때는 뭐든지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이원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떨 때 우리가 진짜 실질적인 공부의 전환이 오냐면 이런 식의 자아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원하는 일은 사실은 힘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볼 어떤 여력이 없어 그냥 빠져들기 바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거든. 근데 원치 않은 그런 경계가 일어날 때 그때 오히려 우리 이 공부가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스승이다. 바로 그거를 직면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근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기가 진짜 어려워요. 습관대로 그냥 하려고 그래 공부를. 이제 한 번씩 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게 되니까 조작 잘 안 하게 되죠. 그냥 물론 원치 않으니까 좋은 유쾌한 기분은 아니지만 그냥 있게 되죠 거기에. 네. 그런 변화가 오지 않던가요? 네. 어떨 때는 되게 호기심이 생기고 여유가 있죠. 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초조함과 불안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죠. 네. 그게 우리가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오고 시간이 가다 보면요. 그냥 감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감정의 어떤 위력이 많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감정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 여기에 이것들이 소화가 되는 경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 자기 의식, 그러니까 감정도 나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자아 의식이 여전히 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감정의 힘이 약화되면 이제는 나의 어떤 뭐 감정이나 어떤 이전부터는 어떤 욕구에 대한 문제에서 많이 가벼워졌고, 그렇죠. 추구하진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계를, 바깥 경계를. 근데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나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이제 그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 가리고 있던 감정적인 것들이 장애가 사라지면서. 그러면 이제 그게 넘어가게 되면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 갑자기 이 몸이라는 것도 이 탁자와 다르지 않는 경계라는 게 보여요. 보여. 그런 인연을 맞이해요. 근데 우리 이 몸에서 막 벗어나질 못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이 몸이 이 나라는 그 분별 집착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면 이제는 이 몸이 나라는 그 의식이 점점 약해지게 돼. 우리가 우리를 나라는 거를, 나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보면 가장 의식이 있어요. 자아의식. 그 다음에 자아의식이 나라는 동일시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 나라는 동일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나라는 동일시가 있고, 욕구가 나라는 동일시가 있고, 거친 동일시들이죠. 근데 어떤 식으로 사라지면 거친 것부터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몸과 이런 거죠. 자아의식, 우리는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우리는 나의 몸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소유로 얘기해요. 이거 내 몸이야 이렇게 해요. 이거 내 생각이야, 내 감정이야.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나의 소유로 알고 있는 나의 있잖아요.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이건 내 몸이야 이렇게 하지. 보통 표현 그렇게 안 하나요? 나의 몸. 그건 뭐냐면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몸도 내가 아니라는 거. 근데 너무 항상 눈만 뜨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 나의 몸인지 나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게 몸이거든요. 근데 감정이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면 이제 몸이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게 보여요. 이게 보일 인연이 드러나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이 몸을 막 집착하고 있던 의식들이 되게 헐거워지거든요. 분별 의식들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몸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분별 의식이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이게 그 경계를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인정했구나라는 그 미세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찰나간에 우리가 펼쳐지는 의식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친 분별들이 사라지면서 그걸 볼 줄 아는 이제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싹 사라진 자리에 뭐만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는 그것이 있다라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 의식만 남는 거예요. 몸이 사라지면. 그럼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경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공간도 이제 미세한 공간 의식이라는 게 또 보게 돼. 점점 날카로워져요. 안목이. 보는 눈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이거는 의식이라고, 아까도 얘기 중에 이거는 의식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의식도 망상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의식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식 상태를 얘기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의식이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는 듯한 그것도 경계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해야지 의식도 끝간데 없이 펼쳐진다라는 그런 식의 그 어떤 경계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공무변천이, 식무변천이, 불교에서 나오는 것들도 이게 중생세계라. 근데 이상해요. 그런 식의 경계가 펼쳐져, 이상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뚝 떨어져 나간 자리에 뭔가, 허공만 남은 듯한 느낌? 아니면 깨어있는 어떤
순수 의식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경계가 펼쳐지는데 뭐다라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나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그건 경계다 이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열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거 있죠. 뭔가 깨어있음의 느낌이 있네 하면 그 느낌이죠. 그렇죠? 그 미세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그것도 대상화거든. 근데 그거를 감지가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열려요. 해안이 열려. 우리한테 누구나 같은 이 반야의 지혜가 있어요. 볼 줄 아는 눈이 있는데 두꺼운 분별의식이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 볼 인연이 없는 것이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열린다니까?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한테 놀라운 안목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아는 안목. 근데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별 집착심 때문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선사들 얘기하잖아요. 눈에 뭐 티끌이 들어가면 허공꽃이 난무한다. 티끌은 요만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이 법의 세계가 명확하게 자각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그게 망상이라는 걸 보게 된다니까, 놀랍게도. 그리고 뭔가가 미진함이 있어요. 그게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느낌,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의식이 끝간데 없이 펼쳐진 듯한 그런 식의 상태는 아직 명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고비도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볼 게 아무것도 없었어. 다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대상화했던 거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동안에 여전히 내가 경계의 변화에 현혹되어 있었구나. 눈이 떨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완전히 경계를 향하던 눈이 다 스톱이 되거든요. 그게 길이 끝난 것 같고, 갈 데가 없는 것 같고, 발을 뗄 데가 없는 거예요. 옮겨 디딜 데가 없는 것 같은 식의 엄청난 전환이 오죠. 그래서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동안 뭐 했지? 잠이 덜 깨 있었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조금씩 공부가 조금씩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경계가 오든 조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합리화하려 하고 뭐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려 하고 납득시키려 하고 그거 다 끊고 이야기를 다 내려놓고 그게 네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게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 어떤 시기라고도 할 수 있거든. 네 놈이 있나 보자, 진짜. 내가 평생을 너 때문에 고생했는데 진짜 있는지 보자. 그 얘기예요. 달마와 해가의 대화가. 괴롭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봐. 없습니다.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도망 다니느라 바빴잖아. 그거에 막 시달림을 느끼면서 어떻게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죠. 만약에 그걸 뜻대로 바뀔 수 있으면요, 괴롭지 않겠죠. 순간적인, 웬만한 건 조작이 가능해. 근데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고 생각하기 싫어도 막 생각이 떠오르는 것들은, 강하게 우리가 집착돼 있는 것들은요 잘 안 되거든, 통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공부의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직면하라. 그 고비 넘어가면 수월하게 갑니다. 공부라는 게 뭔가를 찾거나 구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인연 따라 펼쳐지는 것을 그냥 대긍정,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것의 실체가 없다는 걸 보고 가는 거. 단지 보는 거구나, 이건. 정체를 보는 거구나. 인연에 대한 조작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상에 대한 조작이 손대는 게 아니라 보는 거야. 네 놈이 있는가 없는가 보자. 그게 공부에 할 거 아무 없어. 눈만 필요해. 눈만. 마음의 눈. 보기만 하면 돼요.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호시우행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눈이 필요할 뿐이에요. 잘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봐야지 그게 정체가 없다는 말을 수백 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는 자기의
그 일이거든요. 안내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자기 삶에서 이렇게 직면해서 정체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누가 대신 깨달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라. 그래서 어떤 진짜 괴로운 순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나쁜 일은 전혀 없다.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공부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밖에 그런 것 같아. 나쁜 일은 없어요. 공부 재밌잖아요. 좋죠? 그럼 괴로우면 공부 더 잘할 수 있어요. 즐거우면 뭐 즐거운 대로 좋은 거고. 물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더 잘 알지만 그래서 뭐 이 공부하면은 다 좋기만 한데 잘 안 하잖아. 재미없다고.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고비 넘어가는 거, 조작을 멈추는 게 그게 제일 좀 고비였던 게 아닌가. 그걸 누가 좀 구체적으로 좀 그 마음속에 어떤 미세한 어떤 그 작동들을 누가 딱 콕 집어서 얘기해 주면 참 좋은데 저는 그런 인연을 못 만나가지고 막 좀 힘들었어요. 막 부딪히고 막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막 그게 달하니까 그제서야 막 외면하던 시선이 보게 되더라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그때부터 전환이 탁 온 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에 자꾸 뭔가 체험했다고 자기 스스로 자만심만 갖고 그랬지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빠져 있었지 진짜 공부는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공부예요. 그렇게만 가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가. 그러니까 요 고비만 잘 넘어가시면 돼요.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오더라도 그냥 오픈해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 뭐가 있어야지 받아들이지. 제대로 보면요. 받아들이기도 전에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보면요. 받아들일 게 없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직면하는 거예요. 정체를 보는 거.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감정에서.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면 이제 뭐 금방금방 이 소화 안 되는 부분들이 자기 경계로 이렇게 이건 체험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이거는 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요, 물론 이제 이거를 다 촘촘히 다 밟아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라는 그런 식의 그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어떤 순수의식이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가장 그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운 고비가 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기만 만나면 그 이후는 순식간에 전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이게 몸에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몸에 실체가 없다는 건 모든 대상 사물의 실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물이나 탁자나 모든 거에 컵이나든가. 그러면 그 미세한 의식이 이 남아있는 상태는 번뇌 상태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주 가벼울 수도 있는데 그것도 경계라고 누가 쳐줘야 되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뺏어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어떤 신심을 갖고 따라오는 사람은 이것도 경계라는 말 듣고 놓아버리게 되죠. 그럼 금방 대상으로 향하던 시선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도를 이뤘어 할까요? 다 이뤘도다 뭐 이렇게 할까요? 멍청이. 요즘 노래 있잖아요. 나는 멍청이. 내가 속았구나. 자기 생각에. 분별에 속았구나. 다 내 생각에 속았구나. 이런 식의 전환이 오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이제는 그 감각을 알겠죠. 감정,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지,
그냥 직면하시면 돼요. 그냥 직면. 그 얼마 전에 법문 듣다가 알게 됐는데요. 예. 그 처음부터 예.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엄청 노력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리가 계속 있었어요. 네. 네가 안 한 거야. 아, 안 하고 있어. 근데 그거 법문 듣고 예. 딱 그 자기 실수를 보게 됐죠.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공부했던 거예요. 네. 그쵸? 알겠죠. 네. 그래서 빨리 그 자기식으로 공부해온 것이 빨리 들통이 나야 돼. 네. 그래야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식으로 막 그 에고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빨리 드러나야 돼요. 그런 식의. 생각 아닙니까? 그 그런 말씀이. 그럼 최근에 그게 들리던가요? 그 생각 아닙니까? 라는 그 말이 탁 아니, 그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제가요? 법문에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날 기회는 없었는데 법문 중에 그런 2주 전에 2주 전에요? 어느 부분 언제? 제가 대화편에 제가 막 망상하고 뭐 그런 거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제가 예. 그런 적이 있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디? 통도사 갔다 와서. 통도사 갔다 와서. 네. 그때 뭐 별 얘기는 안 했는데 딱 한두 마디밖에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네. 1시간 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자꾸 오니까 그런 기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어느도 누구도 계획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런 회상이 펼쳐져 있는 줄도 몰랐었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부딪혀 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뭔가 비비다 보면은 뭔가 변화가 온다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거가 나아지고 나서는 이것도 생각인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예. 본인이 알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걸. 네. 그쵸? 알죠? 네. 본인이? 네. 예. 알아요. 그래, 안다고. 그 버틸 때는 잘 못하다가 어느 순간 딱 전환이 오면, 이게 맞네, 이게.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쪽으로의 흐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쉬어지는 것이 뭔지 알겠죠? 네. 그동안 바빴었죠? 엄청 바빴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공부가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고 쉬어지고 조작이 멈춰지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는 게 이 공부의 어떤 그 생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네. 어떻게 자꾸 변명하고 조작하고 바꾸고 이 공부를 자기 마음속에서 하는 줄을 몰라요. 그게 좀 이게 딱 자기 뭐라고 해야지? 속된 말 뽀록이 나야 돼. 이게 딱 들통이 나야 돼. 네. 딱 이게 실수를 보게 돼야 돼요. 그게. 네. 그게 공부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쉬워지고 내려놓고 내 의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쪽으로. 그래야지 나가 실체가 없다는 게 딱 자각이 되거든요. 내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게 너무 힘이 강해서 그게 진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남아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쪽으로의 공부가 흘러가 버리면 어느 순간이가 나도 실체가 없다라는 게 딱 드러나 버려요. 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드러나요, 그냥. 어느 때가 되면 딱 이렇게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지부진하다가 탁 변화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가.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 구조는 다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오신 것처럼, 근데 또 하다가 또 뭔가 미진하거나 뭔가 좀 그런 게 있으면 또 질문을 하시고 물으시고 그러시면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한 시간. 네, 또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도반님하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쉴까요?